치는. 아이고. 네. 아니, 저런 거 보면 운전을 못 하고 다니는 거 같아요. 차량 블랙박스. 아이고. 파란 불이. 지금은 너무 위험하다니까. 난 우리 딸이 탄다 그러면 절대 안 돼. 청소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꼰대, 꼰대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반사. 네. 자동차와 자전거에 이어 킥보드 분야까지 공유 경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킥보드 열풍을 취재했습니다. 편하고 빠르고 또 간편하게 탈 수 있어서 처음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또 얼리 아답터들이 타고 다녔던 이 전동 킥보드가 공유 형태로 등장을 했습니다. 일명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하는데요. 서울의 강남과 서초를 중심으로 대학가에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두 분 공유 전동 킥보드 타보셨겠죠? 타봤죠. 네. 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건 네. 전동 휠이었어요. 전동 휠. 전동 휠은 손잡이가 없어요. 있는 것도 있는데. 외바퀴로 가는 것만. 그러니까 이게 양발보드라고 불러요. 네네네. 그래서 이 양발을 올리고 양쪽에 바퀴 휠이 전동으로 자기가 이제 조작하는 쪽으로 움직이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네. 그리고 그래요? 편한데 단점이 있어요. 이 굴곡이 있으면 위험해. 위험하죠. 이 몸의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저처럼 운동 신경이 좀 둔하면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어요. 근데 전동 킥보드는 손잡이가 있어. 그리고 좀 익숙해. 우리가 어릴 때 스카이 싱싱이라고 네네. 그렇죠. 전동이 아니지만 한 발로 밀면서 타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네. 요거는 훨씬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애매한 거리가 저는 딱 1km에서 3km 사이예요. 네. 전동 킥보드가 쓰임새가 있어요. 네. 좋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 있는데 근데 이방금 저는 변호사 지금 의상도 그렇고 네. 딱 좋을 것 같은데요? 무슨 짜장면 배달하기. 여기 배달 오, 들고 배달 네, 배달. 해봤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음. 저는 전동 킥보드가 아직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여직원이 이 전동 킥보드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아이고. 깁스를 했어요. 아이고. 그걸 제가 이제 초반에 목격을 했거든요. 또 저희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이 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는 청소년들을 제가 몇 번 목격을 했어요. 맞아요. 이따가 그러면 좀 얘기할 저는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가잖아요. 저 킥보드가 멀리서 보이면 평. 어쨌든 빨리 아이를 대피시키기 위해서 제가 분주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킥보드는 전 좀 불안하다. 편리함 이런 걸 다 떠나서 우선은 좀 아직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너무 지배적이라서 아직 네. 그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도 뭐 종종 목격은 합니다. 타고 다니는 거. 근데 저는 꺼려져요. 아, 우리 임변님이 생각보다 아싸네요, 아싸. 저는 인싸인 줄 아싸! 알았어. 인싸인 줄 알았는데 아싸예요. 그러면 우리 박 대장님, 아싸입니까, 인싸입니까? 저는 한 번 타봤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반싸 정도 하시죠? 반싸. 반싸.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맞아요. 이거 친환경 이동 수단 아닌가? 뭐 저는 이런 전 이죠, 장점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용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 공유 전동 킥보드 어플리케이션을 깝니다. 회원 가입하셔서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운전면허증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에 나타난 지도를 보고 킥보드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죠. QR코드로 해지하면 이용할 수 있고 결제는 후불입니다.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만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아까 임방글 변호사 얘기했지만 자꾸 인도로 올라와요. 그러다 보면 보행자 부딪혀서 사고 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저는 최영일 평론가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륜차, 오토바이 왜 자꾸 인도로 옵니까? 아유,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이거 확실히 좀 막아야 하는데 임방글 변호사 네. 도로교통법에 따른 설명 좀 네.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킥보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는 거 오토바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오토바이가 인도 다니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네네. 그러면 킥보드도 인도 다니면 안 됩니다. 자, 오토바이가 자전거 전용도로 다니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킥보드도 자전거 전용도로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도로만 다녀야 돼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 킥보드의 좀 이용 확대를 위해서 자전거 전용 도로에도 뭐 킥보드를 다닐 수 있게 하자. 거기에는 면허를 면제해 주자. 뭐 이런 논의가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 맞아요. 법은 개정되기 네. 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바이크를 저는 출퇴근용으로 주로 타긴 하지만 인도로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근데 유혹을 느낄 때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차 사이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차들이 꽉 붙어 있어서 틈이 없어. 인도엔 사람도 없어. 근데 차는 꽉 막혀 있고 인도는 뻥 뚫려 있어. 이 상암동 방송국 가는 주변에 그런 도로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때마다 야 이걸 한 저 30m만 좀 그냥 이렇게 가볼까? 또 가는 오토바이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네. 유명히 쓰고 다니는데 있는데. 못해요. 이렇게 이제 선글라스 끼고 풀페이스를 쓰면 괜찮은데 여름에는 그땐 가요? 이렇게 보여요. 그땐 인도로 갑니까? 겨울에는 잘 안 타니까. 근데 이제 어떤 차들이 다니냐면 이륜차 중에서도 이 배달하는 네네. 분들은 아, 시간이 맞아. 돈이기 맞아, 때문에 맞아. 뭐 피자, 뭐 치킨 이분들은 가요. 그건 또 이해는 해요. 이제 그런데 불법인 건 명확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는 절대로 법에서 하지 말라는 건 맞습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인도로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맙시다. 네, 현재 국내 킥보드 공유 업체가 17군데가 있습니다. 실시간 면허 확인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곳이 6군이라고 합니다. 안전모 착용 시에도 범칙금이 2만 원이나 부과되는데 단속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도 있죠, 최영 평론가님. 2만 원이나라고 말씀하셨는데 2만 원이나가 맞나요? 제가 보기에는 걸리면 2만 원 내지 뭐. 아, 그럴까요? 그러고 타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2만 원이 큰 돈입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효용보다 걸리면 2만 원. 이건 도박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다니면서 전동 킥보드의 제일 큰 문제는 방치예요, 방치. 아,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앱을 쓴다. 이게 가격이 저렴하다. 그래서 공유 전동 킥보드예요. 네. 공유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사서 타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냥 슝 가서 사무실 앞에 툭 가로수 밑에도 있고 어떤 때는 이게 세워놨는데 또 인도에서 차도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머. 그럼 차가 지나가다 이거 뭐야 이렇게 피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너무 손쉽게 우리가 타고 다니다 보니까 관리도 손쉽게 하는데 또 이제 보행자뿐 아니라 차량에게 민폐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자 이런 말씀 덧붙이고 싶네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다 보니까 이제 또 관리도 좀 부실하고 네. 이래서 사고가 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가시죠. 네. 그렇죠. 아이고. 네. 아니, 저런 거 보면 운전은 못 하고 다니거든요. 차량 블랙박스. 어우. 아이고, 아이고. 파란 불이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사고가 총 528건이라고. 2015년 전동 킥보드가 막 도입했을 때 14건에 불과했던 사고가 지난해 233건으로 17배나 늘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늘다 보니까 보험 관계 한번 따져봐야지 않겠어요? 네, 그 지난 2018년에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났었거든요. 네. 그거 외에도 이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또 이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수록 사고도 더 많이 일어날 테잖아요. 그래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일부 공유 업체는 단체 보험을 들어놨는데요. 근데 이 사고들 중에 일부는 또 이게 인도에서 네. 사고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도로 다니면 안 위험인데.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아, 좋아요. 그러면 만약에 전동 킥보드가 사람을 치고 그냥 갔어요. 뺑소니. 뺑소니. 맞아요, 뺑소니예요. 뺑소니가 아니 뭐 자동차 운전하다고 사고 나서 도망가면 그거 뺑소니 아니에요? 아니 전동 킥보드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서에 의하면은 그냥 오토바이와 비슷한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고 치고 사고 내고 그냥 가면은 뺑소니로 처벌받습니다. 뺑소니로 처벌받는다는 건 가중해서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술 뭐 먹고 지난 타. 음주운전이죠. 음주운전인 그렇죠. 거죠? 지난 3월에요. 이 대치동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전동 휠을 타신 분이 네네. 인도 갔다가 차도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어요. 이렇게 아, 가시다가 음마 아파트에서 나오는 초등학생을 배치 펴지 못하고 아. 그냥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전치 12주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다치게 하고 그냥 갔어요. 아이고. 뺑소니를 입건됐죠. 한남대교 킹라니 사건. 아, 그것도 킹라니. 유명하죠. 예, 킹라니가 요즘 신조어인데 네. 전동 킥보드를 타는 킥, 이 라니는 고라니. 고라니가 갑자기 숲 같은 데서 도로로 툭 튀어나오면 우리가 로드킬이라 그러는데 정말 가슴이 철렁하면서 엄청나게 놀라죠. 길냥이도 있고 또 유기견들도 있고 그런 킹라니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는 얘기. 한남대교는 12차선을 그냥 가로질러요. 아. 그러다 결국은 오토바이하고 부딪혀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토바이가 더 크고 무겁잖아. 속도도 빠르고. 그럼 전동 킥보드랑 부딪히면 킥보드 운전자가 훨씬 다쳤겠는데 근데 교통사고를 보시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 전동 킥보드는 안 다쳐. 뺑소니 쳤어요. 그런데 이 오토바이
운전자 넘어져서 다쳤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한남대교 사건이 이 자동차 운전 커뮤니티 사이트에 영상이 올라오면서 크게 화제가 됐고 결국 그 뺑소니범 잡았습니다. 법적 처벌 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많아질 위험성이 높다. 킹란이 어떻게 할 것이냐. 위험하다니까.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어쩔 땐 2명이 타요. 맞아요. 심지어는 3명이 타더라고요. 야, 우선 애들이 저걸 어떻게 타고 다닐 수 있을까? 아까 이제 운전면허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2명이 타면 또 3명이 타면 안 되게 하는 방법 그런 건 제도 그 장치가 없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두 분께 여쭐게요. 이 공유 서비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도 제공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용 연령대를 좀 완화하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기상조예요. 아직 안 돼요. 그러면 왜 안 되냐? 내년이 돼요? 내년 단순히 내년이 되면 됐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전동 킥보드 편리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유용한 면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못지않게 사고도 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지금 그 면허 있어야 되고 이것도 차야 되고 뭐 기타 안전 제한 장치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자 이거 타고 다녀라고 할 만큼 아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이거 다 담보되면 다 장치 다 마련하면 그때 아이들한테 타게 하자고요. 지금은 너무 위험하다니까. 나는 우리 딸이 탄다 그러면 절대 안 돼. 청소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꼰대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반사. 네. 반사. 반사. 나이는 내가 더 많지만. 자, 이제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규제를 많이들 하고 있죠. 술, 담배 안 되죠, 미성년자. 그런데 문제는 전동 킥보드는 전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오토바이하고도 비슷하다. 자전거하고도 비슷하다. 또 이 아이들은 어릴 때 스카이싱싱 타고 자란 애들이에요. 내가 타던 장난감인데 모터가 달려서 좀 빠르고 멀리 갈 수 있어, 편하게. 이건 너무 유용한 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보면 주로 어디 갈 때 이걸 너무 타고 싶을까? 그럼 대학생은 캠퍼스 안에서 강의실을 돌아다닐 때 또는 청소년들 통학할 때 물론 엄마 아빠가 차로 데려다 주면 제일 좋겠죠. 편하고 싶은 인간의 심리는 끝이 없는데 이렇게 좋은 문명의 도구를 만들어놨어. 그래놓고 애들한테 타지 마. 이유는 뭐냐? 위험하다. 그러면 저는요 위험하니까 우리 애들 그러면은 자동차도 운전하고 자동차 운전해서 다니라고 하세요. 그게 난이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 위험성의 차이도 있어요. 전동 킥보드는 젊은 친구들이 훨씬 더 유용할 수 있어요. 심플해요. 작동도 간단하고. 근데 어른들은 뼈가 성치 않잖아. 애들은 뼈가 유연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청소년 시기에 참 타기 좋은 문명이길 만들었는데 저는 타지마 하는 것보다 이렇게 편리하고 쉬운 건 자꾸 타게 돼 있거든요. 오히려 풀어주되 철저한 안전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그 친구들을 어디서 타라 그래요? 자, 아니, 출퇴 네네네. 만약 예를 들어서 통화 그러면 인도로 가라고 할 거예요. 자전거 전용 도로로 가라고 할 거예요. 차도로 가라고 차도로 할 거예요. 가라고 해야죠. 차도로요? 네, 차도로 가라고 아이를요? 해야죠. 그 대신에 헬멧, 무릎과 이 팔목 보호대, 안전하게 규정 속도, 그리고 이제 이 수신호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전동 킥보드에는 조금 저는 깜빡이가 좀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정도의 우리가 제도적이고 기술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어주면서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안전교육을 시키고 그러면 어른들도 운전을 조심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 킹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끔 나오면 놀라지만 길에 동물과 같이 다녀요, 우리가. 그럼 동물과 더불어 또 사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이 전동 킥보드를 위한 흐름을 하나 만들어주자. 자 보세요. 제가 아까 한 얘기 그대로고요. 그쵸? 저 정말? 그 세뇌됐나? 안전성이 담보된 다음에 우리 타게 하자라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아니, 안전을 만들어 나가자. 만들어 나가자. 자.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시속 25km 이하의 전동 킥보드 아까 임박을 넣어서 얘기했는데 운전면허를 폐지하자.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자전거 도로 이용과 운전면허 없이도 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찬성. 저는 뭔가 안전을 만들어 줘야 된다니까요. 지난주에 얘기네요. 제가 좀 무리한 요구를 했죠. 리어카 전용 도로 만들어 달라. 그럼 뭐 이륜차 전용도로 만들어 달라. 댓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어 달라. 그때 임방글 교수가 저한테 화를 냈어요. 도로가 어디까지 늘어날 수 있는 거야? 안 그래도 좁은데. 맞습니다. 그 인정해요. 네. 이 토지의 한계가 있는데 전동 킥보드는 굉장히 좋은 물건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안전만 우리가 함께 지켜나갈 수 있다면 이 공해가 없어요. 배기가스, 매연가스가 없어요.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이고 지금 최근에 제가 봤는데 1인용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들이 막 열려요. 여기서 체험식도 하고 저도 여기서 또 타봤어요. 이렇게 더 좋은 게 나왔네. 우리가 어린 그 시절에
제 학창 시절에 야 롤화장 가지 마, 나쁜 친구 사귄다, 담배 피지 막 야단 맞았는데 우리 아이들 열심히 롤화장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게 겨울에 스케이트장 가는 거나 사시사철 뭐 롤러 스케이트장을 가는 거나 근데 그게 젊은이들에게 또 하나의 에너지 발산 장소였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좋은 걸 왜 학교를 롤러를 타고는 못 다니지? 나중에 롤러 브레이드가 나와요. 애들이 타고 다녀. 근데 위험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안전장치를 만들어줄까? 이건 우리 어른들의 제도적인 몫이고 저는 좀 허용해 줍시다. 네. 저는 그 중에서 하나만 받을래요. 그러니까 자전거 전용도로 다니게 해주자. 오케이. 인도로 다니기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요? 차도도 다니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이 청소년들이 만약에 탈 수 있게 해준다면 그렇게 따진다면 자전거 전용도로 오케이. 그런데 면허는 우선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자전거 전용도로도 제대로 다 갖춰지지 못했어요. 맞아요. 자전거 전용도로가 중간에 언제 끝날지 몰라. 내가 가고자 하는 데가 모두 자전거 전용으로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차도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차도로 나온다면은 차예요. 면허가 있어야죠. 운전면허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직 면허까지 풀어주기에는 좀 시기상조다. 이건 시기상조다. 제도에 변화를 주긴 줘야 되는데 당장은 그렇죠. 시기상조다. 네, 지금 당장 면허까지 안 돼. 이거는 좀 위험하다. 평론가는 일단 많이 보이니까 같이 다니자 같이. 지금 이 베트남에 가보시면요. 도보,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손수레, 우마차 이게 막 그냥 섞여 다니는데 흐름이 만들어져요. 인도나 중국 지방 도시나 보세요. 우리도 옛날에 우리도 그랬어요. 그럼 흐름을 만들어 가는 거지.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럼 뭐 사륜차 하고 그냥 다리만 다니나? 뚜벅이? 그럼 딴 새로운 교통수단은 언제 했어? 조금씩 변하는데 면허까지 확 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하자. 반대와 찬성 입장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오늘은 더 그래서 시사 반찬이 맛깔나게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공유 경제가 계속 확산되고 앞으로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면 이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서 막 맞아요. 벅찰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제도가 우선되기에는 힘든 구조가 많기도 합니다. 유럽 연합은 이미 2006년부터요 전기 미니 스쿠터 사용을 합법화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 또한 늘었고.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전동용 퍼스널 모빌리티 규제 법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주행을 하면 135유로를 우리 돈은 한 18만 원 정도 됩니다. 범칙금 부과하고요. 25km 제한하지 않으면 역시 주행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가 이제 우리 강남권을 벗어나서 사업 영역을 계속 확대할 계획인데 이 제도의 보완이 확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두 분 마지막으로 맛있는 한마디씩 던져주시죠. 스퀘어 광장, 비빔밥? 혹은 브로드웨이 비빔밥, 바로 오색 비빔밥이 쫙. 비빔밥이 우리나라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비빔밥 또 쓰나요? 이럴 때 썼어. 오늘 비빔밥 생각났다. 비빔밥. 한국을 표상하는 가장 전통적인 네? 음식인데요. 이럴 때 지난주에 썼는데 또 썼어 안 돼. 쓰나요? 나이 들어봐 기억이 안 나요. 지난주에 뭐 먹었는지. 말랑말랑한 인절미 하겠습니다. 인절미? 맛있는 인절미가 네? 있어요. 배고프다고 이거 막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목에 걸려 큰일 납니다. 천천히 먹어야 돼요. 배가 고파도 한 입 말랑말랑한 거 입에서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되거든요. 전동 킥보드. 이야, 이렇게 신박한 물건이. 그렇지. 야 당장 다 해. 다 풀어줘. 안 돼요. 위험해요. 아직 생명보다 우리의 신체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거든요. 조금 천천히 먹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전동 킥보드가 다른 나라 선진국보다 조금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나라 망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도태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소중한 생명을 하나라도 더 보호할 수 있다면 저는 천천히 가도 된다. 안전장치 좀 더 만들고 천천히 가자. 그래서 완벽히 임박을 넣어서 인절미에 그래서 도태되는 거예요. 도태가 돼요 결국은. 우리 민족 고유의 음식. 제가 뭐 불닭이어도 좋고 떡볶이도 좋은데 떡볶이로 해볼게요. 우리는 늘 도전하는 민족이었어요. 더 맵게 캡사이신. 그래서 심지어는 뭐 핵캡사이신, 닭꼬치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학교 앞에 가면 애들이 우리 아이들도 눈물 줄줄 흘리면서 더 매운 걸 막 시도해.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성장해 왔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천천히. 이건 중국 쪽이고요. 빨리 해봐. 빨리 하고. 그게 빨리빨리 도전. 해서 망한 게. 안 될 것 같아. 오늘 안 될 것 같아. 최근 거 오늘 원사이드하게 지신다. 망패?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달아주세요.